안녕하세요. 용강중학교 3학년 친구들. 오늘은 이번 주 세 번째 마지막 차시입니다. 첫 번째 차시에는 영국에서 가장 먼저 입헌군주제가 수립되는 모습 살펴봤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그다음에 이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교과서 112페이지 내용 정리 쏙쏙 문제 지난 시간에 선생님 풀으라고 하고 답을 맞추고,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자, 112페이지 1번. 청교도 혁명을 주도한 계층은 땡땡땡이었다. 자, 청교도 혁명을 주도한 계층은 뭐 큰 범위로는 사실 청교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청교도들에게 이 안에는 그래서 당시 이제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게 됐던 사람은 뭐 이제 도시에 있는 시민 계층도 있었고, 또 지방의 자영농들 같은 사람도 있었고, 하지만 이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지방에서 새롭게 지주층으로 떠올랐던 사람들. 이들 부르는 고유 명칭이 있었어요. 우리 영국 하면 뭐가 떠올라? 신사들이 영국 신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도 젠틀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름이 온 거죠. 젠틀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새롭게 등장한 지주층이다. 그래서 이들이 청교도 혁명을 이제 주도해 나가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청교도 혁명이 이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찰스 1세라고 하는 당시의 왕을 죽이죠. 그죠? 크로멜이라고 하는 이제 그 사람이 주도로 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찰스 1세가 처형을 당하게 되면서 뭐가 돼요? 왕이 없는 국가체제, 입헌군주제가 아니라 왕이 없는 국가체제 뭐라고 하죠? 공화정이 이제 수립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 하지만 이제 그 공화정으로서 당시 국가를 이끌어 나가게 됐던 크로멜이 굉장히 그 독재 정치를 하는 거죠. 왕 못지않은. 그러다 보니까 다시 왕정이 복고가 되고, 크로멜이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명예혁명을 통해서 영국이 입헌군주정이 확립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3번의 답은 뭘까요? 영국은 땡땡땡땡으로 다시 입헌군주정이 확립되었다. 명예혁명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청교도혁명, 명예혁명을 통해서 국가체제가 계속 바뀌죠. 맨 처음엔 왕정이었다가, 그 다음에 공화정이 됐다가, 다시 왕정이 복고됐다가, 그 다음에 다시 입헌군주정이 수립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변화하고 확립되어 나가는 모습, 그치? 자, 2번은 산업혁명과 관련된 내용이죠. 산업혁명 시기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발명이 되고 개량이 되는데, 자, 존 케이는 나는 북을, 그치? 만든 사람이고, 제임스 와트, 제일 중요한 사람이죠. 증기기관을 개량을 해서 산업혁명에 그치? 꽃을 피우게 된 인물. 하그브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그리브스라는 사람은 제니방적기를 만든 사람입니다. 자, 오른쪽 OX 보세요. 산업혁명으로 공장제 기계공업이 발달했지요. O이죠. 그죠? 그게 바로 산업혁명이었고요.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은 프랑스가 아니라 영국이었어요. 그래서 영국 다음에 프랑스가 산업혁명에 성공합니다. 3번,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이 나타나자, 그죠? 자본가 계급은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데 비해서 그 밑에서 일어난 노동자 계급은 너무 힘들었단 말이야, 그죠?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면서 사회주의 사상이 새롭게 등장을 했지요, 그죠? 그래서 야, 개인 소유하지 마, 우리 다 같이 소유하는 거야, 그리고 다 같이 일하고 그 결과물을 다 같이 분배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의 사회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러 가지 글자가 있는데 여기서 산업혁명과 관련된 사실을 3개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찾아볼까? 본화, 철, 의자, 주도, 트.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뭐 다 중요한데, 산업혁명 결과 어떻게 됐어요? 자본주의가, 그치? 확립되게 됐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을 진짜 꽃을 피우게 된 것은 사실 이 사람 때문이에요.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개량했기 때문이지. 여기도 나오잖아. 그치? 그 다음에 그 결과 당시 증기기관 차가, 그치? 기차가 등장하면서 유럽 전역에 철도가 이제 깔리게 되는, 그치?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요. 마지막 답은 아이고 자본주의 와트 철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 영국에 대한 얘기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뭐 할 거냐면 3번. 세 번째 시간 프랑스 혁명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프랑스 혁명은 얘들아, 프랑스 보통 대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 이유가 뭐냐면 프랑스 혁명은 영국도 물론 혁명을 했고요. 나중에 미국도 이제 독립혁명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민혁명을 대표하는 혁명은 프랑스 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시작돼서 이제 완전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완성되는 모습이 거의 한 60년이 걸려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혁명을 하기도 했고 민중에 의해서 일어난 혁명이기도 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린 혁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뭐 영국도 뭐 공화정이 됐다가 왕정이 복구됐다가 다시 입헌군주정이 됐지만 그에 비해서 프랑스는 더 많은 절차와 막 이런 그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혁명이 이제 어느 정도 국가 체제가 자리를 잡게 되는 정말 대변혁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이제 프랑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랑스 혁명을 배울 텐데 이제 이거는 꼭 우리가 뭐 시험을 봐야 되고 이런 걸 떠나서 오늘날의 우리 현대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거를 모르면 사실 뭐 너무 기본적인 이 세계사의 흐름 혹은 상식을 너무 그 기반이 없는 채 우리가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내가 이걸 정말 뭐 시험을 봐야지 공부를 해야지가 아니라 정말 그냥 정말 지성인으로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접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때 프랑스 혁명은 이제 시작이 1789년에 이제 그 혁명이 막을 오르게 되는데요. 여기다가 한번 쓸까요? 1789년. 그러니까 배경으로 하면 18세기지. 그치? 18세기 프랑스는 어떠한 모양새를 띠고 있었느냐. 이미 당시 영국은 한 17세기부터 입헌군주정이 수립되어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 프랑스는 18세기 이때까지도 계속 여전히 예전의 체제가 계속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제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프랑스에는 이제 그 신분이 1, 2, 3신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1신분은 성직자, 2신분은 귀족, 그다음에 이제 제3신분, 대다수의 98%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제3신분으로서 뭐 농민, 노동자, 그냥 시민 계급 이런 사람들이 여기 속하는 거였겠죠. 그래서 1, 2신분은 2%밖에 되지는 않지만 엄청난 대토지, 나라의 대다수의 토지를 소유하고 근데 세금은 또 안 내. 그리고 관직은 또 독점해. 그러니까 좋은 건 지네가 다 하고 있었던 거지. 극소수의 사람들이. 반대로 이제 평민들은 대다수, 그치?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고 그러면서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별로 없는 굉장히 약간 부당한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겠죠. 근데 이제 사실 그동안 제3신분은 힘이 없으니까 자기네가 이렇게, 그치? 이들의 지배를 당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이들 중에서 여기 시민계급이라고 나오잖아, 얘들아. 유럽이 근세로 접어들게 되면서 상공업이 조금씩 발전하게 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는 도시들이 등장하고 이 도시에서 상공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 그러한 시민 계급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었는데 들어는 봤니? 부르주아. 근데 여기서 부르주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 계급으로서 상공업에 종사하면서 신분상으로는 평민이지만 얘네들은 부르주아야. 한마디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번 애들이야. 그러니까 야 내가 이렇게 세금도 많이 내고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돈도 많은데
귀족과 성직자 이런 애들에 비해서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치? 너무 권력이 없는 아이들이 이제 부르주아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사람들, 새로운 계급, 어떻게 보면 잘 사는 애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러한 프랑스의 혁명을 주도해 나가고 그 시작을 이제 이끌어 나가게 되는 사람들로 이제 이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영국에는 젠트리가 어떻게 보면 청교도 혁명을 주도해 나갔다면 프랑스 혁명에는 부르주아지라고 하는 굉장히 상공업에 종사하면서 돈을 많이 번 대상인층이다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시 이제 프랑스 혁명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자, 이거는 제3신분은 이제 풍자한 그림입니다. 보세요. 3명의 사람이 있는데, 머리도 다 빠졌어. 대머리인데 이 사람이 되게 힘들게 어른 2명을 등에 태우고 있습니다. 이 뒤에 등에 타 있는 사람들은 하나는 성직자, 하나는 귀족 계층이고 그들을 힘겹게 짊어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제3신분을 풍자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생각에 머리 이상적인 모습은 이런 거지만 실제로는 현실은 이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풍자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해서 이제 프랑스 혁명이 시작이 됐냐? 자, 처음에 발단은 이렇습니다. 당시 왕이 누구였냐면요. 루이 16세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의 이제 왕이었어요. 근데 이 루이 16세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쉽게 얘기하면 세금을 거둘 목적으로 삼보회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때 소집을 했거든요. 삼보회라고 하는 거는 아까 선생님이 보여준 세 개의 신분 있죠. 이 세 개의 신분의 대표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게 삼보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때 왜 세금을 새롭게 더 추가적으로 거두려고 하니까 이제 이걸로 소집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당시 이제 우리가 아직 안 배웠어요. 영국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의 혁명이 더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그게 바로 미국의 독립혁명이라고 하는 혁명입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당시 이 미국, 오늘날의 미국은 영국에서 떨어져 나와서 독립을 해서 미국이 된 거죠. 그래서 영국이 이 아메리카 대륙, 북아메리카 대륙, 오늘날의 미국의 연안에 이제 식민지를 많이 세웠어요. 이제 여기 식민지를 세우고 나서 이제 거기로 이제 건너간 영국 사람들이 많았는데 계속해서 이제 본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에서 이 식민지에 있는 이제 사람들을 간섭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강하게 나타나니까 이 식민지 거기에 살고 있는 이제 사람들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한 운동을 벌여서 결국엔 성공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당시 영국하고 프랑스는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이제 그런 외교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 프랑스 왕이 영국으로부터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국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프랑스가 미국을 재정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왜? 영국을 견제할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여기다 지출을 한 상태였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재정의 위기가 오자 새롭게 이제 세금을 거둘 목적으로 삼부회라고 하는 이제 회의를 소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약 한 200년 만에 새롭게 이제 소집이 되는 거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제3신분의 평민들 대표, 특히 이제 그 중에 대부분이 부르주아지라고 하는 사람들이었겠지. 그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목소리 혹은 나의 권위를 신장시킬 수 있는 어떤 액션을 취하고 싶지만 뭐 삼부회가 소집이 되지 않으니까 여지껏 뭐 그런 거를 말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없었을 텐데 드디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삼부회를 소집하니까 벼르고 별렀던 거겠지. 여기에 가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쵸? 근데 이 당시는 사실 파리 시민들을 비롯해서 프랑스의 98%에 해당되는 이 제3신분들은 굉장히 먹고 살기가 힘든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게다가 막 기근도 겹치고 해가지고 2%의 왕족들이나 귀족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호화로운 베르사유 궁전, 뭐 마리아 앙뚜아네트 하면 우리와 막 사치, 막 향락 이런 거를 떠올리잖아요. 엄청나게 화려한 삶을 살았던 거에 비해서 백성들은 이때 또
빵의 원료가 되는 밀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정말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막 미국의 독립혁명을 지원한다고 돈을 물쓰듯이 하지. 이러니까 국민 정서도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삼보회가 소집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 1, 2신부는 이제 평민 대표들이랑 사실 어떤 이런 회의하는 것조차도 원치 않고 그들과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제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 3부회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합니다. 이 3부회에서는 보통 표결을 어떻게 했냐면 1신분, 2신분, 신분별로 이제 표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귀족 한 표, 성직자 한 표, 평민 한 표 이런 식으로 있다 치면 1신분과 2신분 어차피 기득권 세력이라서 얘네는 같은 의견을 내는 아이들이잖아. 그러니까 항상 평민들의 의견이 이 표결을 해서 채택되지 않는 거야. 2대1인 거야 항상. 그러니까 이제 평민들이 여기서 요구한 거는 신분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이렇게 쪽수로 한마디로 투표를 하자. 그 다음에 니네도 세금을 내라. 지금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너네 언제까지 그렇게 면세 특권 누릴 거냐? 니네도 똑같이 세금 내야 돼. 라는 식의 이제 의견을 주장을 했는데, 당연히 이 기득권 세력은 정말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이제 벗어나기 싫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평민 대표들이요. 당시 베르사유 궁전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모여요. 근데 그 모인 장소가 하필 어디였냐면 테니스 코트였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뭘 결성하냐면 국민의회를 결성합니다. 우리들이 제3신분의 평민의 대표인 우리가 국민들을 대표하는 거야 하면서 이들이 여기서 따로 국민의 의회를 결성한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테니스 코트였어요. 배경이 거기 장소가. 그래서 거기서 우리의 의견을 들어줄 때까지 우리는 절대 해산하지 않겠다라고 서약을 하고, 우리는 이런 식의 나라는 원치 않는다. 새롭게 우리 헌법을 제정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시위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이들의 이제 시위에 당시 왕은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고 얘네들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무력으로 탄압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파리 시민들이 비롯해서 다 지금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든, 이제 다들 빈민에 가까운 삶을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평민 대표들의 움직임에 당시 많은 파리의 시민들이 여기에 합세를 하게 되면서 이들이 자신들을 무력으로 탄압하는 왕에 대항해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혁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바스티유 감옥이라고 하는 곳은 어떻게 보면 절대 왕정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그런 건물이야. 그래서 왕에게 대항하는 어떤 정치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수감하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를 습격을 해서 파리 시민들이 여기를 장악해서 뭐 화약, 탄약 이런 것들을 이제 얻고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이때 파리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프랑스 전역으로 확대가 되면서 뭐 영주에게 지배를 받는 농노들이 당시 뭐 영주의 집을 침입해서 불 지르고 영주를 죽이는 등 이런 봉건 체제에 반발하는 굉장히 강한 이런 이 혁명에 이제 막 그 소용돌이가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태가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심각해지자 당시 이제 국민의회는 더욱더 힘을 얻게 됐겠지. 그래서 당시 이제 왕이 이들의 이 요구 조건을 수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결과 파리 국민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봉건제는 폐지한다라는 이제 선언을 하게 되고, 그 유명한 뭐예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고 하는, 인권 선언이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부르는데 그것을 채택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이게 언제라고요? 선생님이 언제라 그랬지? 1789년에 이제 있었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은 자유와 평등, 국민 주권, 재산권 보호 등등
프랑스 혁명의 기본 이념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게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선언한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5페이지예요. 자, 보자. 제1조 인간은 출생과 더불어 자유로운 존재며 인간의 자유권, 그다음에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거 먼저 보여줘야겠구나. 자, 요런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거기 들어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자유와 평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모든 정치적 결합의 목적은 하늘이 인간에게 준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연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침해받을 수 없다라는 거고요. 모든 나라의 권리는 국민한테서 나온다. 국민 주권의 원리 얘기고, 그치? 모든 시민은 법률 제정에 참가할 권리, 법을 만드는 것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마지막, 재산권은 한 사람이 소유한 재산은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다.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의 구제도의 사망증명서라고 이제 보통을 얘기를 해요. 그쵸? 그래서 국민의회가 채택한, 그쵸?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인데요. 여기에 담긴 프랑스의 혁명의 기본 이념, 요게 되겠지, 그치, 얘들아? 자유와 평등, 자연권, 국민주권, 입법 찬의권, 소유권, 이런 것, 그치? 그 다음에 시민계급, 부르주아지는 선생님이 돈 많은 대상인들 층이라고 했어. 이들의 경제적 이익을 반영한 조항은 바로 이 중에서 뭘까요? 요거겠지. 제17조. 재산권은 잘 지켜져야 된다. 존중받아야 된다.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된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인권 선언을 하고 당시 루이 16세로부터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된 이제 이들은 본격적으로 이제 법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새 헌법을 제정해요. 당연히 어떤 국가 체제를 표방했을까? 헌법이 있어요. 군주도 있어. 하지만 군주가 절대 왕정이 아니라 법에 입각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시스템인 입헌군주제를 이제 수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프랑스 혁명을 일으킬 당시부터 백성들이 당시 왕을 없앨 목적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헌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나서 이제 법이 만들어졌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국민의회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이름이 뭐예요? 법에 입각해서, 그지? 법에 입각해서 뭐예요? 의회가 만들어졌어. 그래서 얘를 법에 입각한 의회다라고 해서 입법의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때 사실상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항상 그 개혁을 할 때는 얘들아 급진적인 성향을 지니는 사람들과 온건적인 성향을 지니는 사람들. 그치? 급진파는 어때? 막 싹 다 바꿔야 돼. 이거고, 온건파는 그래, 천천히 하나씩 바꿔나가자. 약간 이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입법의회의 대다수 사람들은 개혁 세력들이지만 그들 중에서도 약간 온건한 성향을 지니는, 그러니까 이제 입헌군주제를 표방했겠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을 당시 프랑스 애들이잖아. 지롱드파라고 불러요. 지롱드파. 그래서 이 입법의회는 지롱드파가 장악을 하고 국가를 이제 이끌어 나가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띄었어요. 근데 사실 당시 왕이었던 루이 16세가 이 입헌군주제를 이제 받아들이고 입법의회를 이제 인정해가지고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거는 받아들이긴 했어. 겉으로는. 근데 아무래도 자신의 절대 왕정이 무너진 것도 있고 또 지금 파리 시민들이 굉장히 막 무섭게 들고 일어나는 것도 조금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루이 16세가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불안한 이제 루이 16세가 부인하고 오스트리아로 망명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당시 루이 16세의 와이프가 그 유명한 누구예요? 마리아 앙뚜아네트거든요. 그치? 그래서 마리아 앙뚜아네트가 오스트리아 사람이니까 그리고 당시는 얘들아 이 유럽은 다 대륙으로 연결돼 있잖아. 영국 빼고는. 그치?
다 귀족들이며 왕족들이며 다 사돈의 팔촌이었어요. 각 나라에. 그러니까 이 오스트리아의 공주가 이제 이쪽으로 시집 온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때 귀족들이나 이런 왕족들은 뭐 어느 정도 얽혀 있는 이제 상황 속에서 오스트리아로 당시 왕이 망명을 하려다가 국경지대 부근에서 이제 결국에는 프랑스 이제 그 국민들이 알아본 거야. 지폐에 나와 있는 이제 얼굴하고 똑같아 하면서 이제 소문이 나서 결국에서는 국경을 넘지 못하고 이제 루이 16세가 잡혀서 다시금 궁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프랑스 국민들은 루이 16세를 죽일 생각은 없었겠지, 그치? 그러니까 입헌군주제를 했는데, 뭐야, 나라를 배신하고, 그치? 오스트리아로 가가지고 당연히 오스트리아 군대를 이끌고서는 이 혁명을 진압하려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얘네가 도망간 이유는, 그치? 왕을 포기하려고 간 게 아니라. 그래서 이때 이제 민중들이 완전히 루이 16세에게 등을 돌리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이런 식으로 루이 16세가 도망하려다가 체포당하는 이제 모습, 또 당시 이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봉건제가 폐지되고 당시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득권을 잃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변 나라에서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번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걱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적극적으로 프랑스 내에서의 혁명을 간섭을 하게 되자 당시 이 혁명 세력들은 결국에 오스트리아, 주변국이었던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때 혁명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이때 프랑스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다고? 너무나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이었다고. 근데 거기다가 전쟁까지 해. 그러니까 어떨까? 너무 힘들겠지. 전쟁 나면 전쟁 물자며 여러 가지를 다 또 대야 되잖아. 그러니까 물값은 더욱더 치솟고 식량난은 더욱더 심해지는 그런데다가 이때 프랑스 이제 군대가 전쟁에서 초반에 굉장히 많이 져요. 군기가 다 빠져 있는 상태였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혁명을 일으켰는데 이 전쟁에서 지면 혁명이 물거품이 되고 다시 왕정이 복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여기서 보면 의용군이라고 선생님 써놨는데 옛날 우리나라의 의병과 같은 거지.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 전쟁에 참여해서 이것을 이제 열심히 전쟁에 참여해서 이들이 활약을 통해서 결국에는 프랑스가 처음에는 엄청 지다가 나중에는 전세가 역전되는 이제 모습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프랑스 국민들은 전쟁 때문에 또 다른 고통을 이제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다 못한 이제 파리 시민들이 당시 왕이 있는 루이 16세가 있는 베르사유 궁전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왕을 완전 포위를 해요.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시민들이 다시 한번 궁궐을 습격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까 선생님이 입법의회가 지금 계속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이 입법의회는 뭐야? 온건적인 성향을 지녔던 사람들이, 그치? 온건파가 당시 권력을 장악한 그러한 모습이었다면 이렇게 다시 한번 시민들이 베르사유 궁전으로 쳐들어가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누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느냐? 급진파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그래서 정권이 다시 한번 주체 세력이 바뀌게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머리 아프지 얘들아. 미치겠다. 그치? 얘네 급진파는 이름이 뭐냐면 자코뱅파야.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요? 글쎄다. 자, 우선 보자. 얘들아, 아까 봐봐. 입법의회가 이제 권력을 장악했다가 급진파가 권력을 장악했잖아. 그 얘네 이름은 국민공회야. 공자가 포인트야. 그러면 아까 비슷한 애 있었는데 국민공회가 아니라 입법의회 전에는 뭐였어? 국민의회였지. 테니스 코트에서 처음 서약하면서 우리가 국민들의 대표야 하면서 만들었던 건 국민의회였잖아. 이름이 알고 있죠? 국민의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면서 입법의회가 돼. 이때 온건파가 권력을 장악하고 다시 한번 백성들이 베르사유 궁전으로 쳐들어가서 그치? 이 소요 사태가 나는 것을 틈타서 이번에는 온건을 몰아내고 급진적인 성향을 지니는 애가 국민공회를 수립하게 됩니다. 공자가 힌트라 그랬지, 얘들아. 아까 선생님이, 그치? 이 입법의회, 온건한 성향을 지녔던 애들은
왕의 존재를 어느 정도 인정해줬어. 군주가 있어. 그지만 헌법에 입각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단 말이야. 근데 얘네는 어떤 애들이야? 급진적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왕은 무슨 왕? 뭘 선포했을까요? 공화제를 선포했겠지. 그래서 얘는 뭐야? 국민의회 아니죠? 공회라고 부르는 거야. 조금 감이 잡히니? 조금 이해되고 외울 수 있을까 우리? 국민의회에서 입법의회로 갔다가 국민공회로 와. 괴롭지.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공화제니까 왕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결국에 이때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나가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의 와이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도 그 화려한 생활을 뒤로하고 단두대의 이슬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급진파의 대표, 걔 이름이 뭐였냐면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은 복잡해요. 아주 머리가 아프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해놨는데 자, 그 흐름을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 좀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공화제가 돼서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을 장악했는데 기억나 얘들아? 전전 시간에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을 통해서 크로멜이라고 하는 애가 공화정을 선포하고 권력을 잡았잖아. 걔가 무슨 정치했어? 제발 기억이 나라. 독재 정치했잖아. 그치? 그래서 걔가 죽은 다음에 왕정이 복고됐잖아. 야, 뭐 똑같잖아. 공화정도 똑같네 하면서 왕정이 복고됐잖아. 프랑스 혁명의 공화정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때 권력을 장악한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권력을 장악하긴 했는데 사태가 너무 안 좋은 거야. 막 전쟁통이지. 백성들은 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막 소리소리 지르고 다 죽어나가지. 그치? 그러니까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혼란을 수습하려고 얘네가 한 게 뭐냐면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 단두대에 맨날 체크 당시 이제 기존에 권력을 지녔던 귀족들을 잡아다가 다 죽여. 단두대에서 맨날 사람을 쳐내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때 굉장히 많은 기득권 세력이 목숨 왕족이면 왕족, 귀족이면 성직자 엄청나게 많이 죽여요. 공포 정치를 시행하면서 독단적인 독재 정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너무나 극단적인 공포 정치, 독재 정치를 행하게 되자 로베스피에르도 또다시 어떻게 돼요? 권력을 전복당하게 되면서 로베스피에르가 어떻게 되느냐? 얘도 똑같이 단두대에서 처형당하면서 이 공화정 상태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화정, 로베스피에르를 공화정을 중단시킨 인물이 바로 누구냐? 누구. 니네가 진짜 역사를 진짜 1도 몰라도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야. 누굴까 얘들아? 이제 나와 그 사람이.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 아이고 요거네요. 요거 더 써야 되는데 오늘 안 썼네.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 총지정부 다음에 나온 선생님 먼저 설명해 버렸네.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보수파가 이제 로베스피에르를 처형하고 이제 공화정이 물론 끝났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체제는 뭐냐면 진짜 어렵다. 총재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아이고, 총재 정부. 막 가네. 총재 정부. 이 총재 정부는 왕은 없어요. 우리 왕을 죽였잖아. 그러니까 왕이 없고요. 공화정은 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이러한 독단적인 무서운 모습이 나타나게 됐으니까 총재 정부라고 해서 5명의 국가의 큰 권력을 쥔 총재를 선정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총재를 선출을 통해서 총재를 만들고 이 5명의 총재가 나라를 이끌어 나가도록 만든 그러한 국가체제. 총재 정부라고 합니다. 1795년도에 만들어져요. 근데 이렇게 총재 정부도 마찬가지로 국내외에 너무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 그러는 상황 속에서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이제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자, 이거는 당시 베르사유 궁전으로 행진하는, 그래서 이제 루이 16세를 체포한 여자들이 막 지금 대포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다음에 요거는 루이 16세가 이제 오스트리아로 탈출하려다가 잡히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총재 정부가 여러 가지 혼란한 전국을 수습하지 못하니까 나폴레옹이 이때 등장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럼 나폴레옹은 어디다가 뿅 등장했느냐? 당시 이제 외국에서, 그치, 다른 나라에서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그치, 결국에는 프랑스의 왕인 루이 16세를 단두대에서 죽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너무 놀란 거야. 장난 아니네, 쟤네. 진짜 장난 아니잖아. 왕을 죽이다니. 우리나라에 저런 혁명이 절대 번져서는 안 돼. 그리고 다 걔네들은 친인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친인척을 죽인 저 프랑스의 혁명 세력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때 프랑스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프랑스를 공격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때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장교가 곳곳에서 이때 어떤 전쟁에 있어서의 굉장히 큰 업적을 나타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때 또 히어로로 떠오르게 된 인물이 이제 나폴레옹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총재 정부가 여러 가지 국난을 수습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나폴레옹이 자신의 군대를 이용해서 쿠데타를 이렇게 일으켜서 결국에는 이제 정치적인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집권했을 때 초반에는 총재 정부를 무너뜨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만들었냐면 두 번째 통령 정부를 수립합니다. 아까 총재 정부는 총재가 5명이었거든. 근데 이번에 통령 정부를 만든 건 이름이 다 그냥 그놈인데 이때는 1통령, 2통령, 3통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3명이 권력을 장악한 건데 이 중에서도 제일 권력이 센 거는 제 1통령이야. 얘가 당시 군사력, 그 다음에 국내 정치를 이끄는 걸 다 얘가 가지고 있었거든. 그리고 2통령은 뭐였더라? 사법. 3통령은 재정. 그러니까 이제 얘가 짱인 거지, 한마디로. 그치? 그래서 이때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하면서 본인이 제1통령이 되어서 이제 권력을 장악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변국들하고 계속 전쟁을 이어나가면서 결국에는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힘들었지, 얘들아. 그러면 얘들아, 한번 정리를 해볼까? 프랑스가 혁명 이전에는 오늘 다 나폴레옹 못하겠다. 여기까지만 하자. 오늘 시간 너무 오래 걸렸지.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얘들아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자. 보세요. 왕정이었어. 루이 16세에. 근데 이제 삼보에 소집하다가 결국에는 테니스 코트의 서약을 평민 대표들이 하면서 뭐가 만들어졌어? 아이고. 왜 안 돼, 얘? 자, 하지 말란 소리네. 그냥 분홍색으로 하자. 보자. 맨 처음에 너까지 왜 그러니? 국민의회가 만들어졌지, 얘들아? 그치? 그리고 나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고 루이 16세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졌어. 그래서 법에 입각한 의회가 수립이 됐어. 얘네는 어떤 애들? 온건한 애들이었어. 근데 루이 16세가 도망가려다가 잡히고 또 주변국과 전쟁을 벌이고 또 먹고 살기 힘든 백성들이 다시 한번 베르사유 궁전으로 이제 시위를 벌이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 혼란을 틈타서 당시 급진적인 성향을 지니는 애들이 권력을 잡았어. 걔네는 국민 뭐였어? 의회 아니었지. 공회였어. 그지? 그래서 얘네들은 추진했던 게 뭐였어? 입헌군주제. 그치? 얘네들은 추진했던 게 뭐였어? 공화정. 그지? 근데 공화정인데 로베스피에르가 또다시 무서운 독재, 그치? 공포정치를 시행하니까 뭐가 만들어졌어요? 보수파가 얘를 제끼고 총재정부를 수립했어. 총재정부는 지도자가 5명이라 그랬지. 그러자 총재정부도 마찬가지로 국난을 수습하지 못하자 나폴레옹이 뿅 등장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다음에 뭘 수립했어? 통령정부를 수립했어. 통령이 몇 명이라고? 3명.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상 나폴레옹이 이때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결국에는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어. 헐, 봐봐. 왕정으로 시작했지. 중간에 엄청난 뭐가 많았는데 결국엔 다시 뭐야. 이전에 왕도 아니야. 황제가 됐어. 1인 독재 체제가 나폴레옹으로 인해서 구축된 거야. 한마디로 이 여러 가지의 이 혁명들이 다 뭐가 된 거야. 물거품이 된 게 바로 나폴레옹이 황제에 즉위하게 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지. 허무하니? 그치 얘들아? 엄청나게 복잡하죠 프랑스 혁명은?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이제 전반전만 끝난 거야. 큰일 났네. 자, 오늘 우선 여기까지 수업하고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 프랑스 혁명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고생 많았습니다. 끝.